제시해 주신 미래형 시행교육자치에 대한 부분을 안을 만들어 주셨고, 그 안이 교육부에서 또 검토가 돼서 전국 단위의 어떤 시범 이런 운영을 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에 대한 어떤 아주 뜻깊은 자리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얘기들이 좀 나눠졌으면 합니다. 아침에 권쌤이랑 국장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나는 취지가 우리가 이게 일회성 교육이 아니고 언제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오세요 그랬어요.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선생님들끼리 먼저 이게 아예 지금 정책 계획 그냥 해주세요 하고 들어가면 이게 또 다른 그 고민의 수준들이 2015년에서 나아진 게 거의 없더라고요. 있지 않나. 굳이 뭐 이 융합학교 안에서 다 소집하고 이러는 것보다 어차피 마이융합학교 화이팅! 오늘 강의는 시흥교육지원청과 시흥시청이 함께하는 학습 모임 중에 경기혁신교육 3.0의 추진 방향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솔직히 미래교육 얘기는요, 작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가 작년의 미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작년에 했던 미래교육이 올해 실현되고 있나? 내년에 뭐 할 건지에 대한 그 정도만 생각하자고요, 미래교육은. 애들이 꼭 왜 꼭 9시부터 4시까지 학교에서만 배워야 되냐, 아이들의 배움이. 그리고 교사 아닌 더 괜찮은 그 재능을 가진 분으로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거 배울 수 있잖아요. 교사들도 만능은 아니니까. 그거를 전방위적으로 다 활용해서 최고의 배움. 노래 잘하는 애는 노래를 할 수 있게, 춤 잘 추는 애는 춤을 잘 추게, 요리를 잘하는 애는 요리를 잘할 수 있게. 예전의 수월성 교육이 공부 잘하는 애 빨리 졸업시키는 거였다면 지금은 각자 잘할 수 있는 걸 더 잘해줄 수 있게 하는 게 수월성 교육이고, 그것들은 학교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 그래서 미래 교육은 경계 없는 학교로, 그 공간도 경계가 없고 교사의 경계도 없고 점점 그것들을 무너뜨려 가야 애들이 언제 어디서든 배운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지역에서 기반해서 지역에서 실행할 수 있는 체제 하에 시청교육청이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게 미래교육지구의 이제 좀 골격이에요. 유초중고부터 한 주민으로 성장해서 아이가 죽을 때까지 시흥에서의 전반적인 교육 지원 체계를 이제 아우르는 지역교육 플랫폼으로 만들자. 이러한 거로 범위가 지금 확장되는 거라. 어느 학교의 교육과정 그 과목을 개설하면 사실은 마을에서도 이런 것을 좀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거 없을까요 혹시? 네, 안녕하세요. 연동동 주민자치위원장 장세훈입니다. 앉아서 말씀. 이제 뜬구름에서 좀 내려오고 싶고요. 와닿는 얘기 하고 싶고요. 내가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일들을 그려나가면 좋겠다. 당장 내일이건 내년이건 우리 시흥에서 이분들이랑 진짜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좀 구름에서 좀 내려온 느낌? 지금까지 혁신교육지구 10년 사업을 하면서 그 교육적인 바탕을 이제 시청과 교육지원청이 굉장히 잘 다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교육 협력지구를 하면서 저는 이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다져진 거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져진 거에 하나하나 이제 벽돌을 쌓아가는 그런 작업들을 할 것이라고 믿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 마을 아이들이 자라서 이 시흥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시흥을 정말 살고 싶은 그런 내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지금은 그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뭐 공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가고자 합니다. 첫째는 미래교육 갈 때 지금 일반적인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끌어올리는 것과, 그리고 그래서 이제 위기나 돌봄이나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들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를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함께 평등하게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저는 그 다음에 주제가 오히려 뭐 4차 혁명 뭐 이런 거보다는, 기술적인 거보다는 민주적인 시민의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또 이제 교육정책 안에서 풀어낼 수 있겠죠. 구체화된다면 그런 거죠. 저희도 바람이 그 지역에 있는 내 학교와 진짜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 좀 됐으면, 그게 가장 바라는 점입니다. 구체화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잡아서 그 부분을 지역과 학교와 기관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같이 엮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서 내년부터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말로만 뭐 법을 바꿔야 된다, 뭐 예산이 더 있어야 된다, 뭐 아이들을 위해선 다 같이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같이 할 수 있는 그림이 올해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와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구현을 할 수 있게. 네, 그게 목표입니다. 위기 학생 청소년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게 어떠한 사업이고 어떠한 내용 안에서 진행되는 지금 이 자리는 작년에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라고 해서 교육부 공모가 선정돼서 이제 경기도요는 유일하게 전국의 11개 지구 중에 선정돼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약칭 미래의 교육지구라고 좀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모 주체가 시흥시, 경기도 교육청, 시흥유치원청이 이제 3자가 사업 신청을 한 상태라 이 기관이 지금 협력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새로운 교육자치 모델이라고 좀 정리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 이제 분과위원 65명과 시도의원 8명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TFT가 12개가 지금 꾸려진 거예요. 그래서 중앙 단위에 이제 협약이 맺어져 있어서 중앙부처에서 올라가서 칸막이로 해결 안 되는 것들은 이제 맞춤형 지원이라고 해서 아예 부처 간에서 균열을 내고 이제 허무는 작업들을 할 테니 시흥에 이러한 집중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지원 사격이 있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주변에 이거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 언제든지 열려서 참여하시고 논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생각하는 위기 학생 청소년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저학년 친구들의 그 외국 가정,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분포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서 한 반에 한 명도 없는 반도 있고요. 감당할 수 없는 제 능력 밖에 이렇게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생각에 되게 마음이 안 좋고 아프고 그 친구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근처 복지관이나 위센터에 연락을 해서 이제 교육을 보내고 그 교육을 보내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서 다시 재징계일이 생기고 재징계를 또 받고 그게 무한 반복이에요. 2020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돌봄 TFT 협의회를 시흥은 1차적으로 구도시권과 아까 말씀드린 신도시권에 맞는 두 가지 형태의 돌봄 모델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자체 돌봄도 있고 저희 학교 돌봄도 있고 근데 이 서로의 각자 다른 돌봄들에 대해서 플랫폼을 구축해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는 제가 저희 아이들을 울면서 키웠습니다. 그 분식집에 5만 원 달아놓고 아이가 분식집에 가서 뭐 먹고 싶어요 하면은 주고 제가 과속을 하면서 잠깐 집에 와서 아이들을 돌보고 가고 울며 불며 그렇게 제가 정말 힘들게 자녀를 키웠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이 돌봄을 하는 게 저희가 필수적으로 좀 부모님들한테 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마음 놓고 밖에서 엄마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제 꿈이에요. 마을 단위 자율교육과정이라고 큰 이름은 되어 있지만 학교에서의 진로 직업교육, 그 다음에 중학교 단위의 자유학년제, 그 다음에 고등학교 단위의 고교학점제,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이 부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 자원을 어떻게 끌어들일 거냐. 저는 이제 총괄을 맡은 시흥문국초교사 김형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금 이런 시대 온오프가 믹스된 블렌디드 러닝이 가능할지를 고민해보고 마을 강사들을 역량 강화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면 좋겠다. 오케스트라가
한 명은 비올라, 한 명은 바이올린, 한 명은 첼로 각각의 메트로놈만 맞춰놓고 각자 집에서 연주해가지고 그걸 다 합쳐가지고 오케스트라를 만든다는 건 제가 상상을 못했잖아요. 지금 딱 보니까 그런 마을 교육 과정 프로그램이 저희 교육자치에 런칭이 된다면 뭐 애들의 생활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학습 환경 그런 걸 다 떠나서 새로운 교육자치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포커스가 지금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하면 학교 교사와 마을 교사의 전문성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것이냐. 두 번째는 수업 역량 강화예요. 세 번째는 좀 특수한 상황인데 올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것들 어떻게 하면 이제 마을 교사들이나 마을에서 지원을 할 것이냐. 군자마을 교육자치의 대표 김정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군자 디지털 과학고등학교 디지털 교육부장으로 맡고 있는 김희현입니다. 지원교육청 시설팀에 근무하는 지대영입니다. 뭐 첫 모임을 했는데 일단 뭐 되게 고무적인 거는 각각의 그 주체들이 되게 갖고 있던 경험을 반영해서 어떤 생각의 확산을 많이 가져왔다는 거, 그다음에 서로 간에 이제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각의 주체들은 다 열심히 하는데 각각의 주체의 어려움을 서로가 공감하지 못하면 어떤 솔루션을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첫 발걸음으로는 되게 좋은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학교 회계에 어떻게 세입과 세출을 풀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논을 하는 시간으로 왜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참여만 활발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자치에 대한 참여, 모든 면에서 왜 사람들을 참여하지 않을까? 왜 참여를 못 끌어내었을까? 제도의 문제는 없어요. 지방의회, 특히 기초단위의 의회에서는 이 교육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이 점점 통합을 구축해 갈수록 정책적으로 혼합이 될수록 지방의회에서의 관심도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더 이상 학교에서만 교육청에서만 해도 되는 난일이 아니라 우리 시 예산이 나가기도 하고 우리 마을의 어떤 주민으로 성장할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방 정부와 지방의회에서 기초의회에서 앞으로도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 많이 심도 있게 연구하고 공부를 먼저 앞서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비피력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게 단위 학교가 할 수 있는 어떤 자체적인 마을 관련된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의제를 잡아서 어린아이부터 그런 놀이 관련한 청소년 동아리, 마을 동아리를 구성해서 지원하는 역할들을. 이 마을과 학교의 요구 사항도 있고 또 요구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부분. 근데 그 친구들도 그 친구들대로 저희는 늘 그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학교와 마을의 필요와 요구를 대학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가. 그 접목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어떻게 성장하고 우리 지역이 어떻게 건강한 교육 생태계를 갖추게끔 하는가를 더 고민해서 지역 주민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